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컨셉으로 제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코인이 가장 으뜸 코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1년 메타버스와 그리고 그 NFT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 디센트럴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이 NFT를 모두 다 조합한 너무나 좋은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코인이냐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가상 공간 안에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싸요. 저는 강남을 못 삽니다. 자, 그럴 때 내가 강남을 여기서 못 사니까 우리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라도 사자.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강남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의 옷도 사고 옷도 엄청 비쌉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런 것들을 사면서 꾸미고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카지노도 다니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가상 생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기존에 계셨던 분들 특히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있는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그걸 왜 사?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들 사더라고요. 실제로 자, 미국 래퍼 중에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타 NFT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캘리포니아의 땅을 사고 그 안에 가상적인 맨션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땅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 얼마에 팔렸냐면 해당 토지 인근이 한 5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낙찰이 돼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게 판 거는 28억 9천만 원에 땅이 또 팔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세대는 예전의 세대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들,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안에서 내 꿈을 실현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시가가 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정말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4,195원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구나. 예전에 버블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블 뭐가 있습니까? 튤립 버블.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말 누구나도 막 튤립을 사고 싶어서 막 난리였던 이런 튤립 버블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튤립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시들면 없어지고 정말 언제나 끝이 나는 한정적인 그거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자개라고 해서 부유층에게만 한정된 정말 이 부의 자랑 사자개가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10억이 넘게 낙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주면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 그거를 얼른 캐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상 속의 부동산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가 2021년이냐면 자, 이 구간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이 구간이 2021년 1월입니다. 86원에 시작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7,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죠. 정말 몇 배입니까? 4,000배, 2,000배? 너무나도 많은 퍼센티지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쭉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 자, 밑꼬리 구간을 찾아보니까 밑꼬리 구간 맞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이 이전에 양봉의 시작 지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이 라인을 뚫리고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버블이 되는 거고 정말 한바탕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인을 뚫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거는 이미 이 정도의 확실한 레벨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정도의 구간은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이젠 이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공략주가 아닙니다. 특징주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공략해 보셔라 이건 아니고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린데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단기적인 지지라인, 중장기적인 지지라인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형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기 찍어놓은 구간 있죠?
이전에 상승, 지난달에 하락 구간, 상승에 시작했던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에서 새롭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3,900원대 라인까지 찍고 나오네요. 온다면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략은 조금 관망하시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확인시켜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얼마입니까? 4,500원대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차트가 형성이 돼요. 지지라인을 올려놓고 돌파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예전의 지지라인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반등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노리신다면 디센트럴랜드도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센트럴랜드 오늘 비트마루님께서 21년 최고의 으뜸 코인으로 한번 꼽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메타버스 광풍을 이끈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80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더라도 몇 배가 이렇게 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저는 오늘 스와이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스와이프가 뭐냐면 디지털 암호화폐, 지갑이자 그리고 비자 카드 플랫폼입니다. 자, 사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스와이프 토큰 사용해서 출금과 입금 뭐 등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실물 카드로 만들어 사용 가능한 이 직불 카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처음 만들 때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재 정확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와이프 암호화폐가 화폐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존 금융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이게 광범위한 서버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2월 31일 이 스와이프가 스와이프 파이낸셜로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에 영국의 이 핑코팩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핑코팩스 회사는 영국에서 전자화폐 기관으로 승인이 된 회사이고 현재 33개 유럽 국가에서 기업용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마스터카드 회원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낸스가 이 스와이프를 인수를 했죠. 이거 바이낸스 카드도 곧 출시 예정이고 이런 스와이프 리브랜딩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이 좋아진다면 이 미래 지향적으로 이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통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스와이프 1875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사용했던 이 두 가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MACD와 CCI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ACD, 제가 이 골든 크로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벌어진 이후에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과 얼마나 입을 벌리면서 벌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ACD는 추세로 추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밑에 CCI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일 기준으로 현재 이 가격이 얼마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어제 이게 지금 8%, 마이너스 8%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1875원, 만약에 이것이 195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 준다 라면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옆에 가더라도 그 매물대가 7월달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매물대를 보고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225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디센트럴랜드와 스와이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그 특징주에서 메타버스와 NFT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상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인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코인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암호화폐 대부업 코인이에요. 오.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불법 대부업처럼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카바라는 코인입니다. 자, 암호화폐 대부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지금 현재 뭐가 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한데 지금 매도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대출하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마찬가지 전당포 같은 데 가면은 비싼 명품 시계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받아오는 것처럼 코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코인 시대 안에 화폐를 가지고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상환을 하고 싶어요. 상환을 할 때는 이자처럼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수수료와 제가 가지고 간 빌려간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반납을 하면 제가 담보로 맡겼던 암호화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게 되는 건 어떡하냐? 자, 은행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저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잉여금으로 만들 것이냐. 만약에 잉여금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시장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된 토큰은 소각을 시키는 거고요. 소각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금액이 많이 풀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축률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축률을 늘려서 그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식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은행 그리고 코인 세계의 대부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대출 은행인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카바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2022년, 23년 이렇게 NFT와 가상현실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을 해서 단기적인 차트가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꾸준히 내려갔죠. 이렇게 꾸준히 내려간 이유가 뭐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요.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고 쭉 내려오면서 이전에 어깨 라인까지 깨졌어요.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어깨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의 추세가 된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저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엄청난 급락으로 이제는 여기가 확실한 저항대 라인이구나. 이 저항대 라인을 쭉 돌려보면 이전의 지지 라인 수평선 라인과 정확하게 맞는 구간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예전부터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이 밑으로 뚫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나와야 정상이냐? 쭉 보면은 예전에 시작했던 라인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상승이 나왔던 구간 라인까지. 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나왔나요? 예전에 라인 상승이 나왔던 지지 구간 그리고 지금 내려온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바탕 상승이 일어난 후에 모든 거품이 가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금 우선 멈췄는데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는 점점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한번 여기서 살짝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갔다 내려간 구간을 확인했고, 자, 두 번째 구간 확인하니까 이번에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이전의 구간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구간, 이 구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시면 20선입니다. 20선 추세 중심선을 위로 돌파한 다음에 이전에 저항대를 맞고 내려와서 다시 추세 중심선까지 멈춰서 지금 멈춰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추세 중심선, 자, 그동안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쭉 내려와서 역배열을 보여주고 내려왔죠. 그러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온 구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추세 중심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 중심선을 지지받는다. 오히려 저점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구간이 4,550원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 라인 보이시죠? 저항대 라인인
5,020원대까지 우선은 1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건들고 과연 뚫어줄 것이냐, 다시 내려갈 것이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올라갈 때 커비드 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형 바닥이라든지 지지라인을 올리고 올라가게 되면 그 라인은 뚫어요. 그렇다면 뚫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가는 쭉 올라가서 60이동 평균선에 맞물리는 구간. 우선은 뭐 가장 큰 목표가는 여기겠지만 쭉 와서 2차 목표가를 뭐 5,700원대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길게 얘기해서 난 사실 6,100원대까지 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기 밑에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라인에서 이미 지지 라인을 확인했던 구간에서 또 지지를 나왔고 다시 지지 나오고 3바닥, 4바닥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뚫리는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올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디까지 보시냐? 바로 여기서 지지 라인 받고 올라가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4,300원이네요. 4,300원까지 밑으로 보시고 위로는 우선 1차는 5,020원 그리고 최종은 6,100원까지 길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카바 같은 경우에는 한바탕 큰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거품이 빠진 모습인데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오늘 라이트코인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금이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의 기초에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알고리즘을 비슷하게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건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비트코인의 파생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은 이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점은 자, 코인 생성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인 생성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분의 1로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4배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현재보다 100만 배 빠른 거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장점 혹은 단점이 더 있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라이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 거의 웬만한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ATM 리더라고 해서 라이트코인 ATM기에서 라이트코인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페이팔 저희가 좀 큰 기업이죠. 핀테크 3억 5천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이 페이팔에서 라이트코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보면 이 라이트코인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 지금 18만 원에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원 정도 차이인데 웬만한 코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라 좀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MACD, 이 CCI를 통해서 저는 매수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MACD 이미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골든 크로스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 밑에 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CCI라고 하죠. 이 CCI 제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100 부근을 가지고 과매수 구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과매수 구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고 그 안정적인 가격을 넘어섰을 때 이 코인은 좀 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은 지금 18만 원대인데 이 코인 자체가 한 18만 5천 원을 이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힘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이 18만 5천 원 가격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저항을 받는 걸 뚫고 올라가 준다면 지금 위에 이 편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저항을 보여줄 게 위에 엄청난 가격 위에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매물이 어디에 몰려 있고 저항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저항 저는 20만 5천 원을 봤습니다. 자, 이전에 에이블을 통해서 제가 가격이 도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라. 지금 이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남은 비중 가지고 지금 차트가 좋고 캔들이 좋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리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라이트코인 또한 만약에 지금 20만 5천 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도달을 하게 되면 제가 일정 부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또 차트를 통해서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더 가져가시면 이 부분 수익을 더 얻으실 수 있겠다. 또 이끌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께서 매매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이후로 저점 매수 지점을 포착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건지 한번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지금 제가 라이트코인을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사실 이 지표 하나만 봐서는 저점의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지표를 또 추가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균 가격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를 이용한 거라면 그 조금 뒤에 1시 반부터 볼 지표는 매수 지점을 정확히 또 매도 시점을 정확히 또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 여러분들 파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매도를 잘해야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시고 가격이 또 오르면 또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배 최대한 덜 아플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께서 무료 방송에서 CCI 지표나 MACD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지표 설명해 주실 것도 기대가 돼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이 좀 장이 위태위태한 장 속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좀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죠. 일단 이런 갑자기 하락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좀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금 보유량을 좀 퍼센티지를 최대한 조금 30%, 40% 늘린 이후에 나머지 60% 가지고 자금을 이제 이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오르는 듯하면 떨어지고 오르는 듯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가져가면서 나머지 금액은 좀 장기적으로 금액을 크게 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1시 반부터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